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콩쥐 이야기의 마지막 편이자 약간 번외편? 그런 느낌으로, 콩쥐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뤄드릴 내용은, 그러면 파치는 과연 행복했을까? 그거를 좀 다뤄드려야 제가 아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파치는 과연 행복했을까? 콩쥐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파치는 과연 행복했을까? 그 내용을 이제 마무리로 다뤄드리고, 그리고 이제 콩쥐편 끝! 다음 주부터는 결혼 이야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히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콩쥐, 파치 이렇게 이제 나눴었어요. 가족 내에서 형제들을, 뭐 부모, 특히 엄마의,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엄마가 조금 더 큰 경우인데, 엄마의 사랑을 좀 많이, 사랑보다는 좀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았던 친구를 파치라고 우리가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엄마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거나 방치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엄마의 미움을 받고 자란 자식들을 콩쥐라고 칭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콩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다뤄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관심과 지지가 아무래도 파치에게 쏠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파치들이 사회에서도 좀 성취를 더 잘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직업을 갖는다거나,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파치가. 콩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관심과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축된 그런 캐릭터로 자라게 돼서 어디 가서든지 자꾸 쭈그리가 되고 스스로 의리되고, 그리고 맨날 좀 빼앗기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지는 사람, 돌보는 사람, 이런 모습들로 많이 산다 그랬죠, 콩쥐들이. 그리고 이상하게도 보면은 가족 내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꼭 파치보다 성취가 더 밀려서 자신도 모르게 더 주눅이 들어서, 어렸을 때 그 자라온 환경 자체로도 너무 자기가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드는데, 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성취도 자꾸 그게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파치들의 도움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고 파치가 더 강자가 되고, 이런 가족 구조로 자꾸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제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파치가 훨씬 행복하고 콩쥐의 삶은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놓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파치는 행복했을까? 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파치가 좀 더 낫죠. 그리고 어쨌든 뭐 성인이 돼서든 자라나던 시기에서든 아무래도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더 받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낫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뭐냐면, 성취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근본적인 뭐 공허함, 외로움, 헛헛함, 이런 거, 우리는 좀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저는 심리 이제 상담 쪽에서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떨까? 그러면은 파치는 그 부분도 콩쥐보다 훨씬 더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가져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X.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취나 이런 부분에서는 콩쥐보다 조금은 나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인 부모로부터의 그런 건강한 사랑,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콩쥐나 파치나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그렇게 콩쥐와 파치로 이렇게 탁 너무 드러나게 차별을 해서 키우는 부모라는 그 부모 자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숙도로 보면 굉장히 그 아이에 머무는 그런 어른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가 좀 더 관심이 가거나 마음이 가는 자식한테 조금 더 지지를 해주고 관심을 줄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어른으로서의 그런 깊고
깊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콩지던 팥지던 그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인 부모의 건강한 사랑, 이거는 경험을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지던 팥지던 똑같이 정신적인 공허함, 외로움 이런 거는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애정결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상담이든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든 이렇게 만났던 친구나 지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자라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공부를 잘했다던가 뭔가를 잘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라고 그거를 되게 좀 기쁘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예. 근데 그게 거기에 물음표가 생겨요. 뭐냐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 그게 과연 진정한 건강한 사랑일까? 공부를 잘해서 혹은 성취가 좋아서 부모가 원하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이 친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이게 좀 약해지고 다른 친구가 다른 형제가 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다시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든 내가 받는 사랑이 뺏길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다. 그 사랑 자체가 부모가 굉장히 약한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그냥 관심과 지지 정도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불안함 속에 있죠.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쫙 모든 형제에게 가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 조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록 내가 성취를 해서 부모가 원하는 성취를 해서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더라도 이게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불안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할 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사랑받았어요 라는 내가 그거로서 긍지나 뭐 자부심이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 그게 나를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지켜준 사랑일까? 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팥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약간의 성취는 있을 수 있지만 팥쥐 역시도 그 부모로부터 건강하고 안정적인 항상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내 부모는 항상 나를 사랑해라는 그런 건강한 튼튼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어른 아이 같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팥쥐가 됐든 콩쥐가 됐든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정서상으로는 항상 사랑에 목마른 건강한 사랑, 안정된 사랑, 지지적인 이런 사랑, 튼튼한 사랑에 목마른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에 다들 애정결핍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팥쥐가 됐던 콩쥐가 됐던 그 부분은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성취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물론 뭐 좋은 직업,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경제적인 수입 이런 거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서의 바탕은 내가 부모로부터 건강하고 튼튼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게 정말 기본이거든요.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오히려 성취에 더 목매달고 오히려 중독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으면은 평생을 정말 애정결핍으로 인한 그 갈증, 공허함에, 외로움에, 쓸쓸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콩쥐가 됐든 팥쥐가 됐든 팥쥐도 겉으로 보기엔 모르지만 그 속 안에는 어마어마한 결핍,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콩쥐가 됐던 팥쥐가 됐던 그런 좀 마음속에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없다는, 그래서 팥쥐라고 해서 결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좀 콩지편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좀 꼭 다뤄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콩지 이 얘기로 마무리, 조금 씁쓸하지만, 씁쓸하지만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혼, 초혼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재혼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혼을 결심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지, 저도 너무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해서 참 아픈 상처를 겪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떻게 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몇 편에 나눠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